네, 이제 1장의 마지막 챕터요. 디자인 컨시더레이션 공부를 해볼게요. 자, 앞서서 이제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MCK 시스템에 대한 그 해를 구했었잖아요. 그 해를 구한 거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브레이션의 앰플리튜드가 항상 뭐보다 작고 싶다. 그러려면 댐핑은 어떻게 잡으면 되는가? 또는 만약에 그 내추럴 프리퀀시가 몇 허르츠로 이동하고 싶다. 매스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K의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K를 세팅하는가? 또는 어떤 히얼리컬 스프링을 골라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 더 문제가 그 들어가는 것이 이제 K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K에 해당하는 헬리컬 스프링 디자인을 하는 그런 문제. 또는 만약에 이제 차가 패신저의 무게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펙티브 댐핑,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CK는 서로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원래 C값이 있어서 댐핑 계수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매스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그 댐핑이 약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패센저가 이제 차에 타면 그 댐핑은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인 그 진동에서 이제 그 진동의 문제들, 디자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차피 이 진동 시스템의 해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딱 그 클로즈드 폼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 어떻게 정의되고, 댐핑 레이쇼 어떻게 정의되고, 댐프 내추럴 프리퀀시 어떻게 정의되는지 잘 알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파라미터를 주고 언노운을 몇 개를 주고 나머지 언노운 찾아라 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식을 그냥 써놓고 그냥 대입을 무엇이 주어졌나 체크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식만 대입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막 길고 해도 진동 문제는 그 파이널 아주 그냥 그 심플합니다. 이미 그 수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수식 안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들 가지고 주어진 것 같고 주어지지 않은 것 찾는 그런 거니까 문제 풀 때 뭐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챕터 1에서는 프리 리스판스기니까 프리 리스판스에서 뭔가를 디자인하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트 리스판스에서 어떻게 MCK를 세팅하느냐 또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가면은 비록 이렇게 식은 있지만 원하는 스펙을 다 만족하는 MCK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뭔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챕터 5에 가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예제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싱글 디그리 프리덤 이렇게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고 시스템 매스하고 어떤 스티프니스는 대략 주어지고 그 얘의 최대 그 변위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니셜 컨디션이 이제 x는 0이고 블라스티만 있는 경우니까 뭐 진동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댐핑을 줘야 이게 만족을 하느냐라는 것이요. 이제 디자인 댐핑 코에피션트를 디자인하라. 뭐 보통 이제 K 주어지고 M 주어지고 이제 여기도 이니셜 컨디션 줬으니까 false 줘주면 이제 얘 구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일단 솔루션을 먼저 써보면요. 솔루션이 이런 그 damped response는 이제 exponential decay랑 나머지 텀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쉽게 줬죠. 여기서 x0가 0이에요. 그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구하는 최종 이제 그 솔루션은 exponential decay의 simple sine function이 되고요. 이제 쉐입으로 보면 대충 이런 식이죠. 그래서 최대 변위가 25mm보다 작아야 된다. 최대 변위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제 이때 시간을 알면 시간을 대입해가지고 이 x 값을 알면은 이제 그때 필요한 제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주기의 4분의 1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damped natural frequency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분의 그 쿼럴 피리어드에서 맥시멈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최대값 구하려면 이때 velocity가 0이라는 거를 활용해 봅니다. 그래서 이 velocity가 0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네모나게 친 이 솔루션을 미분하면 되는데 이제 미분하면 앞에도 exponential 텀이 있기 때문에 exponential 텀에 대한 미분과 사인에 대한 미분 텀이 나오고 이것을 0이라고 하면 탄젠셜 오메가 dt는 1 over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제라 스퀘어 오버 제타 이런 폼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쿼럴 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타임 t가 구해지는 거죠. 이때 타임 t를 가지고 피크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 그 타임 t를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이 조금 뭐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얘가 어쨌거나 주어진 어떤 디자인 스펙보다 작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제타가 아무리 뭐 복잡하게 있어도 그 계산기로 풀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분이 다 있고 결국은 그 중에 나머지 하나 언노운을 찾는 문제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원래 매스가 주어졌죠. M 주어졌고 그다음에 스테릭 디플렉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K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MG는 KX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댐핑 레이쇼도 주어져 있다. 그럼 다 주어졌어요, 지금. 그죠? 그런 상황에서 댐핑 레이쇼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만약에 패신저가 타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패신저가 타면 M이 바뀌니까 바뀌면 상대적으로 이 C는 똑같다더라도 느껴지는 제타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K를 주진 않았지만 스테릭 디플렉션을 줬기 때문에 MG는 KX 이걸로 가지고 이제 K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C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미 이제 제타 값은 0.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든 값을 대입해 가지고 이제 C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매스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제타 값이 작아지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제 제타 값이 예상했던 대로 원래 0.3에서 0.27로 좀 작아진 그런 것을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챕터 1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MCK 시스템의 free response harmonic response 솔루션을 배웠어요. 폴스가 없는 경우,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솔루션은 이런 폼이 되고 이 안에서 뭔가 파라미터가 바뀌면 어떻게 리스폰스가 바뀌는지 등을 공부했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중에 뭐 파라미터 많지 않습니까? 많은 파라미터 중에 몇 개를 주고선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냥 쉽게 보자면 그냥 그 공식 또는 솔루션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아 이게 말이 되나 make sense 한가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어떤 비헤이비어랑 비슷한가 이런 식으로 점검해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